국민이 타겟이 됩니다. 거의 절벽 끝에 서 있어요. 저항을 해요. 누가? 조용히 해요. 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 만들어 올렸던 일본 경제 회복 불능, 거기에 연관돼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할 얘기는 국민의 삶이죠. 일본 경제 튼튼하다, 일본 강국이다.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일본의 어떤 무역 수지 말고 다른 이득, 금융 이득들 여러 가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경제 이득을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본 서민의 삶은 앞으로도 좋아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풍부한 돈과 문화가 국민의 삶을 죽인다. 앞에 돈은 여러 가지 우리가 공통의 문제일 수 있고요. 뒤에 문화는 일본 특유의 문제입니다. 그걸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입니다.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먼저 여기서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맡겨놨을 때 이런 기계의 최첨단 시스템이죠. 뭐 기계의 나라라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인간의 역할. 전기 생산자였죠. 전기 생산 시스템을 바치는. 자, 이걸 좀 반대로 바꿔서 국가로 보고요. 국가에서 국민의 역할을 생각해보자 이거죠. 국민의 역할. 어떤 국가냐면, 자, 부자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다 끌어 모았습니다. 어떤 건 수출해서 과거에는, 지금은 돈놀이해서. 자, 어찌든 간에. 근데 봉건 국가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본 봉건국가 아니라고요. 아예 알았으니까. 그냥 저 조건을 한번 달아보자고. 왜 저걸 다냐면 제가 이해하기 편하라고. 자, 왜 이해하기 편하냐면 봉건국가는 부의 소득 분배가 없습니다. 영주가 돈을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성곽을 튼튼히 만들고 도로 깔고 뭐하고. 일본의 거품 경제. 자, 그래서 사회 SOC가 좋아집니다. 인프라 시설들. 그래서 다른 나라 비교하면 엄청난 도시 환경이 됩니다. 칭송받죠. 근데 물음표가 달립니다. 봉건국가에서 영주가 돈 많다고 해서 그 아래 국민이 돈이 많은가요? 행복한가요?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다른 문제다. 나라가 부자일 수는 있으나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건 좀 다른 문제다. 더욱더나 오히려 더 빨대로 빨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 때, 자, 부자 본건 국가로 전지적으로 달았어요, 제가. 이 조건이 우선 돈이 넘쳐나야 됩니다. 엄청난 부자 나라야 돼요. 그래서 환율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나가면, 이 일반 소비 나가면, 해외 나가면 살 수 있는 거 살 게 많아요. 환율차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아 돌아요. 자국 내 기본 인프라 시설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보면 역시 우리나라가 좋아 이런 말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기업 위주, 어떤 큰돈 위주의 수익이 큰 거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떤 특수 상황에 의해서. 네 번째는 월급쟁이 천국입니다. 평생 직장이란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신용사회. 그래서 많은 또 설령 비정규직 작업이라 하더라도 그냥 따박따박 월급쟁이 천국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너무 넘쳐나는데요. 돈 쓸 곳은 없습니다. 워낙 이제 저물가에다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긴 했는데 돈이 너무 많아요. 해외 투자도 뭐 한계선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는 돈이 쓸 곳 없다는 저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왜? 돈은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뭔가 해야 돼요. 돈을 은행에 쌓아두고, 개인들도 그러잖아요. 쌓아두고 가만히 있는다? 불가능합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국가도 기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돈이 많아지고 뭉치게 되면 이 큰 돈들은 이제 승냥이가 돼가지고 뭔가 찾아 헤매죠. 먹잇감을. 타겟. 근데 돈의 타겟이란 건 돈을 먼저 쓰게 해야 됩니다. 그 타겟에 가까운 거는 가까운 쪽이 먼저겠죠. 내가 미국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먼저 가까운 이웃. 국민이 타겟이 됩니다. 자, 오늘 푸는데 전제 조건입니다. 저걸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매트릭스도 기억하세요. 그 역할. 자, 그래서 착시가 하나는 일어납니다. 국민의 착시겠죠. 두 번째는 국민의 역할. 우리가 말하는 국토 방위 의무, 우리나라처럼. 그거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 아니고요. 경제적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자, 봉건국가 착시 기본은 뭐냐면, 돈을 막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 기반 시설만 투자합니다. 왜? 소득 분배 아니거든요. 만리장성 쌓는 거죠. 만리장성 쌓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서 보면 그 나라를 보게 되면 정말 시설 잘 돼 있어. 우리나라 국민이 나가서 보면 역시 우리나라가 좋아. 사회 기반. 이런, 왜 착시라 표현하냐면 개인이 잘 사는 건 좀 다르다니까요. 분리해 생각하자고. 그래서 제가
봉건 국가로 표현을 합니다. 경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수입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눌 수 없습니다. 영주님 거예요. 우리 왕 거예요. 그리고 체력도 비추게 됩니다.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명분이죠. 명분. 야, 돈 다, 이게 기반시설도, 야, 이거 도로 더 깔아주는 것도 한계 선이 있어. 우선 좀 비추게 해야 돼. 명분을 쌓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분배가 힘들어진 시스템이 되는 게 봉건국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오히려 많이 벌릴수록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왜? 돈놀이 상대가 찾아져야 돈놀이 상대가 필요합니다. 자, 양극화 시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돈 너무 많은 봉건국가에 넘어와서 전세가 겪는 거. 주식경제 산업의 특세입니다. 독점이죠. 부의 독점. 자, 세계화. 뭐 코로나 이전에 세계화였죠. 분업화 시대. 근데 우리 일반 자영업자들 관계없죠. 기업들이나 어떤 대기업들이나 어떤 이런 분들이 이득을 보는 거지. 지역 자영업자들은 거의 미미합니다. 아주 조금만 있다는 거죠, 영향을. 자, 고령화 시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시대. 선진국 다 마찬가지죠. 의료기술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적 부담이 극대화되는 시스템인데, 그게 뭐 대기업들, 일본에서 미쯔비시라든가 뭐 이제 소프트뱅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회장님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비율대로 네가 사회적 부담을 해라.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나이 든 분 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분배되지는 않잖아요. 같이 거의 비슷하게 책임지게 돼 있죠. 세금을 내면서. 그래서 약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로 돼 있죠. 자, 근데 그걸 해결해 줬던 게 뭐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관광 산업의 힘. 엄청납니다. 부의 독점 시대에서 많은 유럽부터 일본에서 정말 큰 효자 종목?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배와 순환 역할을 했던 거고요. 자, 근데 그때 당시도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닙니다. 완전 해결은 못했습니다. 왜? 궁극적 문제가 있거든요. 관광업이 잘 돌아가더라도 왜 그걸 해결 다 못하느냐. 궁극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이거 하나의 기사인데요. 뭐 이제 그 일본의 네트 난민. 이제 보니까 잘 사는 나라고 부자 나라인데도 항상 저 모양 저 꼴입니다. 직업도 사람도 못 구한다는데 PC방 사는 네트 난민. 심각하죠. 그래서 절대 해결 불가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경제가 국민을 호객님, 봉, 우리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내 돈놀이 사용처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뭔가 보실까요? 부자들의 상당히 국민가 거지로 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실은. 돈놀이 상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부터 할부제도. 그게 다 그렇습니다.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빈곤층 대단히 많습니다. 런던. 금융강국이고, 잘 사는 나라인데, 70만 명의 빈곤 어린이들, 런던 살고 있대요. 런던의 어린이가 70만 명이면 뭐 3인 가주다. 4인 가주면 210만 명? 3인 가구가 하면? 빈곤층이라죠. 인구가 좀 따져보십시오. 일본, 런던의 빈곤 비율 보면 기절하십니다. 좀 알아보세요. 파리는 다르냐고요? 똑같아요. 자, 경제적 일본, 아동 7명 중에 1명은 뭐라고요? 빈곤 상태. 빈곤 상태. 심각하네요. 자, 영국의 기업들 돈 많냐? 여기서 뭐 제목을 보려는 게 아니고 뭐 총수 월급 많다 이 얘기가 아니고 밑에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자, 영국 직장인 평균 연봉 얼마? 4,500만 원. 예상보다 많지 않죠? 집값이 얼마 비싼데? 많지 않습니다. 미스터리 일본, 일손 부족한데 임금은 안 오르고 있어요. 안 오르는 건지 사회 시스템이 안 올려주는 건지 저는 이제 이게 못 올리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어떤다? 월급 토해냈다. 기가 차죠. 이건 제가 야후에다가 월급 문제 때문에 한번 쳐봤습니다. 번역 프로그램 써서 30대녀 초월급 써봤는데 초급 30 초반 월급 16만엔 한 160만 원에서 165만 원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고민을 얘기하니까 답변을 누가 달아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평생 독신이라면 좀 더 규모가 큰 직장에 근무하고 싶다고 고민하는데 뭐 저기서 월급 올라가면 얼마겠습니까? 갑자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160만 원대 월급이 꽤 있다. 일본에 많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때 기사가 언제냐? 2018년 아베노믹스 잘 돌아갈 때 말할 때 이거 또 다른 건데요. 나이 30대 월소득 18만 엔 그러니까 뭐 180만 원 정도의 결혼 정년까지 맞벌이 부부하고 이제 누가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할 상대 얘기하는 건데요. 고민하는 단위가 저래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이렇게 월급 1,000만 원 연봉 1억 뭐 이런 꿈이 아니에요 지금.
꿈들 나오는 얘기가 30대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이건 2019년 기사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생각처럼 일본에서 댓글장 쳐본 거잖아요. 30대 초반 월급에 대해서. 근데 어마어마한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 얘기가 댓글이 보면. 의외시죠? 의외일 겁니다. 일본 서민들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자, 보여한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핵심 얘기죠. 제가 진짜 하려고 했던 일본의 국민의 역할. 자, 매트릭스의 인간의 역할. 어떤 시스템을 바치는 전기 생산. 트루만 쇼에서 트루만의 역할. 돈을 벌어들이는 매체 기업의 하나의 이제 소모품이었죠. 자, 금융관계에서 국민의 역할은 뭘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돈이 너무 많다고. 돈은 가만히 있지 못하다고. 돈은 누가 나를 사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100% 집값도 빌려줘요.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 아닙니다. 영국 상품 얘기인데요. 돈이 많으면 금융강국에서 국민은 돈을 꼭 사용해야 되는. 그래서 돈이 넘쳐날 때 1차적으로 의무 호객님이 됩니다. 뭐에? 그 많은 돈의 사용자로서. 그래서 많은 상품이 만들어지죠. 영국 같은 경우 연봉 한 4천만 원대 평균인데 월세가 보통 이제 영국 런던에서 이제 한 1시간 거리 약간 떨어진 곳 가서 보면 월세 방 3개짜리 한 300만 원대 막 이래요, 월세가. 그런 선택을 할래? 모기지가 예를 들면 이자가 1. 초반대에서 1.23%대. 어느 미친놈이 이 월세를 냅니까? 집을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가격을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죠. 다른 거 다 렌탈이에요. 가구, 차 다 리스하고 할부하고. 근데 어느 순간 만약 잘리면 금융강국에 있는 국민들은 거의 절벽 끝에 서 있어요. 월급 안 올랐잖아요. 전혀 오른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 국가 부는 커졌죠. 당연히 인플레이션 되죠. 일부는. 많은 할부제도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약간만 한 발 뒤로 디디면 디딜 데가 없어요. 바로 절벽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패하면 많은 홈리스. 극복하기 쉽냐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돈을 써야 해요. 돈이 넘치면 돈을 뭔가 해야 된다니까요. 돈을 더 큰 돈을 벌어야 돼요. 자, 1차 대상은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양극화 문제인데 돈이 없어요. 국민들이 많이.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만들어내죠. 뭐로? 할부제도. 저리의 장기 모기지 상품들. 그래서 맛을 출연합니다. 저금리 할부라고. 자, 돈 없는 약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거죠. 할부 시스템이 그런 거잖아요. 모기지가 뭔데요?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만들어서 야, 우리가 다 해줬어. 걱정하지 마. 30년짜리야. 절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그걸 내가 버틸 수 있으면. 그래서 저금리, 할부, 신용등급, 기타 국가원 저런 단어에 의해서 마술이 만들어지고 그게 누굴 대상으로? 그들의 국민. 자, 내수시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내수시장 좋은 역할은 이런 거죠. 옛날 쿼터제.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의미예요. 자, 빚내서 집 사는 20, 30대 코로나로 압력강. 제가 그랬잖아요. 절벽 끝에 서 있다고. 그걸 잠깐 못 버티면 다 망가져요. 이게 월급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다? 풍부한 돈의 소비자로서.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아까 돈의 영향이라는 게 뭐냐면 돈이 너무 많아요. 그 나라 국민은 그 소비자로서 1차 타겟 대상이에요. 뭐에? 승량으로 변해버린 큰 돈에. 월급은 안 올리거든요. 못 올려줘요. 왜? 여러분 돈 많으면 돈 빌리세요? 시스템 유지하는 소모품. 상당수의 금융강국의 국민들. 그 돈을 소비를 위한. 그 금융제를 버티게 하기 위한. 그러다가 서브프라임처럼 한번 맞을 때는 왕창 같이 죽고. 그걸 돌렸던 위치는 아무 문제 없죠. 잘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넘쳐나는 부자 나라고요. 국민은 저도는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소비의 포장은 여러 가지죠. 여러분은 그럼 난 대출 안 받았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다 할부, 카드, 여러분이 쓰는 것들 렌탈 시스템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시스템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여러 가지예요. 꼭 사채 안 쓴다 해도 여러분 쓰고 계세요. 분배가 아니고 상품 지원이에요. 분배를 시키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봉건국가라고 했잖아요. 인프라 좋게 하고 그런 정을 만들어 주니까 해외에 나가서 보면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 도로 잘 깔렸고 환율 보니까 조금 더 바꿔도 놀고 먹기 좋고 동남아시아 가니까. 그렇죠. 가서 보면 우리는 모기지 잘 발달했는데 우리는 막 아까 보면 막 100%짜리 금도 절인데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 잡힌 거죠.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자, 소득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사회 부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양극화 문제 전 세계 문제예요. 그런데 일본은 더 심각해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 말했던 거는 전 세계적 문제죠. 근데 일본은 더 심각해요.
뭐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격한 이유가. 예, 일본의 문화예요. 일본 사회 문화. 그거를 좀 해소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이제 저항도 있고 문제도 잡고 뭐 이렇게 이게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예, 저항을 하지 않아요. 일본의 가장 문제, 물음표 항상 다는 거. 왜 쟤들은 왜 저럴까? 예, 저럴까? 일본의 민주주의 발상부터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뭐 여기서 일본의 민주주의 누가 갖다 줬다? 예, 메가더 장군께서 떠먹여줬다. 어떤 투쟁으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봉건 국가를 하겠다? 여전히 다이묘, 그러니까 여전히 봉건 시스템을 유지하는 느낌이에요. 일본 정치인들 승계 보시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게 돼가고 있죠. 저항을 해요? 누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같은 경제 문제를 갖고 있죠. 영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다 있지만 그들의 민주주의는 되게 건강하죠. 저항도 하고 문제 있으니까 일부 사회 시스템도 받아들이고 해서 그거를 보강해 나가는데 왜? 말은 하거든요. 문제 있다고. 근데 일본은 조용하죠. 예, 조용해요. 아주 조용합니다. 문제 개선에 대해서 대단히 비효율적 집단이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보셨잖아요. 일부 인재 언론이 좀 하고 있지만 죽어가니까 만약 중국 문제 아니었으면 조용하죠. 네, 조용합니다. 일본에서 문제. 해야 할 것을 당연히 안 하는 기업들이에요. 일본의 기업들이 수익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아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약관들 다 어디서 따왔을까요? 예, 그 통계 분석 잘하는 우리 일본 기업들. 철저히 포장하는 그들. 자, 도시 인구가 늘면, 우리가 보통 도시가 인구가 늘거나 또는 시스템이 발달하면 우리 통신 케이블 다시 깔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용량을 좀 더 늘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뭐 10개 깔았으면 20개 그래야 되잖아요. 일본이 그럴까요? 예, 일본은 이 설비 증가를 최소한 합니다. 예, 가입자는 폭발 증가하죠. 아니면 뭐 용량이 필요한 뭐 파이브니 필요한데 안 해요. 잘. 일본이 그래서 뭐 산 같은데 이런 데 외곽 나가면 전화 안 터져요. 일본은. 왜? 우리는 안 터지면 난리 나죠. 나 혼자 있어도. 바로 민원 걸고 난리 나죠. 일본은 안 그래요. 자, 일본은 침묵이에요. 너 거기 왜 갔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왜 일본이냐면 이건 이제 기사를 딴 건데요. 이 기사의 볼펜은 좀 아랫부분인데 좀 볼게요. 아까 그 어린이 빈곤 얘기 나올 때 나온 얘기 기사예요. 제가 좀 읽을까요? 일본 사회가 격차 문제에 그만큼 관심이 적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시민단체가 말하기를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이 사회 취약계층의 저소득층에 아무것도 가져다 준 게 없다. 물론 일부 시민이 얘기하지만 일본은 얘기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도드라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대응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민주주의 방식이 달라서.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의 슬럼가예요. 슬럼가인데 이런 걸 봤을 때 저기에 만약 치안 문제가 있다. 한국은 분명히 뭔가 대응을 해요. 민원을 넣고 해서 CCTV 달아라, 뭐 해라, 경찰 순환 돌려라. 일본은 너 거기 왜 갔어? 아, 저 거기서 큰일 났는데. 그게 너 왜 갔냐고 저녁에. 그거 위험한 곳인데. 예, 대응과 부추죠. 그래서 그게 미래의 차이를 만들죠. 자, 구로다. 일본의 경제를 파탄시켰다고 말하는. 자, 일본 구로다 총재가 지금 경제 어려운 상태라고 지속된다고 얘기했어요. 4월달 기사예요. 2020년 4월달 기사인데 이분이 그러면 그전엔 좋았냐? 어려운 상태 지속이잖아요. 그전엔 좋았냐고요? 과거 기사인데 제가 옛날 캡처해서 보시면 2016년 기사예요. 마이너스 금리 역풍, 소비는 안 늘고 저축이 대대 증가. 돈 안 쓴다니까요. 저분이 아베하고 막 풀기 시작한 지 몇 년 지나서요. 잘났다고 선전할 때. 3년간 끌어온 마이너스 금리 역효과, 경기 악화. 2019년 8월. 코로나 전이에요. 돈 막 풀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한다 그러냐? 또 푼대요.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나중에 그 역효과 누가 받으라고. 자, 시한폭탄. 얼마 전 기사예요. 4월 22일 날.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에 일본이 금융자산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회사채 정구 추락 직전 무조건 일본이 금융자산 이전 소득 많다고 안전하냐? 모르겠어요, 아직은. 전 세계가 정말 이렇게 쇼크가 오면. 그래서 이제 하나씩 얘기하는데요. 관광업 박살나서 금융이 버틴다도 사실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돼가는 것 같고요. 제일 큰 의문은 일본 서민 탈출구가 있느냐? 없어 보여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저렇게 정한 거예요. 일본은 풍부한 돈과 문화가 국민 삶을 죽인다. 쉽지 않다 이거죠. 일본 경제를 어느 정도 뭐 강성하면 이거 뭐 카페라면 카페 해야죠. 근데 너무 우리 나이든 어르신 선배님 세대는 신봉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는 강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 삶은 좀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은 힘들어져요. 그걸 좀 아시고 좀 댓글 다시더라도 그걸
들어주시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좀 길었습니다. 근데 좀 하고 싶었던 얘기니까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걸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